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으로 먹고 사는 김창현입니다. 제가 수학 얘기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학은 뭔가요? 수악? 아니면 수헉? 뭐예요? 수악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악자를 써가지고 수악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악할 악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수학을 학창시절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 구조상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제가 기계치거든요. 지금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기계치인데, 제가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농업기계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농업기계과를 다니면서 당연히 공부를 안 했겠죠. 그래서 대학 성적은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려니까 제 원서를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모 일간지에 학습지 교사를 모십니다 라는 그런 구인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인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전공불문. 전공불문이라는 매력적인 문구에 이끌려서 저는 지원을 했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학습지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학을 못했는데 영어는 더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수학을 선택했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면접 보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불문이면 아무나 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역시 아무나의 실력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아르바이트, 막 노동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하면서 지냈죠. 근데 3개월 뒤에 다시 그 일간지에 또 학습지 교사를 모십니다 라는 구인광고가 났고 다시 지원을 해서 제가 학습지 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주로 초등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수학을 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가 8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8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티면서 저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궁금증은 뭐냐면 왜 수학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수학을 싫어하게 될까? 그리고 왜 새 단원을 배우면 전 단원 학습을 쉽게 잊어버릴까? 그런 거에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 단계, 초등아이들 단계, 그 단계에서는 구체물로 조작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쉽게 잊어버리고 했던 것은 구체물로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구체물로 조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원리를 쉽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장점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또 제 눈에 띈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좌뇌, 우뇌에 관련된 이론인데 우리가 주로 그동안 행해왔던 학습 폭력이죠. 행해왔던 학습 폭력은 바로 좌뇌적인 교육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수학을 지도로 하면서 기호나 문자만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초등아이들, 구체적 조작기인 단계의 초등아이들은 우뇌가 우세하기 때문에 우뇌적인 정보를 제공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해적인 정보라는 것은 이미지, 그리고 감각적인 거, 그리고 통합적, 직관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뇌죠. 그래서 수학의 원리를 지도할 때는 반드시 구체물로 조작을 하면서 보여줬다라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 풀고 지면학습을 하면서 머리 아파 이런 경험을 아마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머리가 아픈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맨 밑에 기억 용량을 좌뇌를 일로 봤을 때 우뇌는 기억 용량이 무의식, 의식이고 무의식이죠. 그래서 100만 배. 그러니까 좌뇌를 하나의 커브로 본다면 용량이 우뇌는 태평양 바닷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좌뇌적인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 그것은 쉽게 잊어버렸던 것은 그만큼 저장 용량이 적은 좌뇌를 활용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뇌를 활용한, 교구를 활용한 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교구를 활용한 학습법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재밌는 교구를 준비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교구를 한두 개를 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수입품이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두 개밖에 저는 갖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임시로 한번 주변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것을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그리고 좌뇌, 우뇌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재활용품을 일단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구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모아서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면학습을 했던 그 표정이 없는 그 표정, 아니면 그 괴로운 표정의 그런 아이들 본다는 거 제가 사실 괴롭거든요. 더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그 괴로운 표정을 보였던 아이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재활용품이 특별한 게 아니죠. 뭐 라면 비닐봉지 코팅한 거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내가 먼저 갖겠다고 울고 불고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일은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RIM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IM은 Recycling in Mathematics. 그래서 그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학 교육을 약자로 만들었는데, 이 약자는 NI 아시죠? 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을 제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재활용품 교구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질 않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해의 태평양과 같은 운해의 큰 그 용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두 번만 조작을 해도 아이들은 원리를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하고 생활하고 너무나 우리 분리가 돼 있어요. 수학 공부 따로, 생활 속에 어떤 적용은 전혀 안 되죠. 근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주변의 물건을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구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이런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재활용품 교구의 장점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장점 교구가 있을까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장점을 가진, 무궁무진한 장점을 가진 재활용품 교구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 조심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것은? 이것은 그 계란판인데, 그쵸? 계란판으로 보이시죠? 예, 저는 훌륭한 수학 교구로 보입니다. 이것은 연산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를 하고 공부를 할 때 뭐 9 더하기 6은 얼마다, 7은 얼마다 이런 써가면서 셈을 안 합니다. 저는 여기서 9개를 놓고 9 더하기 이쪽은 흰 바둑알 7개를 놓는 거죠. 9 더하기 7은 몇일까? 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를 딱 옮겨서 16요 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계란판은 사실 활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발명품이 바로 에그블럭이라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특허 출원을 했고요. 여기서 9 더하기 8을 한다. 그러면 하나를 딱 옮겨주면 1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응용 문제, 그러면 8 더하기 7은 몇일까? 라는 질문만 한다면 당연히 옮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9 더하기 7, 9 더하기 8,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셈을 하게 되면은 두 자리 셈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8 더하기 37이다.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 두 자리 셈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20 더하기 30 보이죠? 그리고 7 더하기 8 해서 15가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 올리면서 65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란판의 원리를 설명한다면 7세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자리 셈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암산까지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소수셈도 가능합니다. 소수셈. 계란판을 1로 봤을 때 이것은 몇일까요? 0.8이 되겠죠. 이것은 0.5. 그리고 0.8과 0.5의 합은 몇일까요?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구단을 막 뗀 친구들한테 제가 17 곱하기 5를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17이죠? 17 곱하기 5가 몇일까? 그러면 50을 제껴놓고 5, 7에 35. 그럼 85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7 곱하기 3은 30 제껴놓고 3, 7에 21, 51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분수, 소수,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이건 뭘로 보시나요? 계란판이죠? 네, 이것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제가 이진법의 원리로 만든 계산기인데 여기서 1, 2, 4, 8 네,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를 딱 넣으면 1이 되는 거죠. 털고 2를 만들어 볼까요? 이해 가시나요? 털고 3 됐나요? 그리고 4 그리고 4 더하기 1을 하면 5가 되죠. 그리고 4 더하기 2를 하면 6이 되고 털고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7이 되겠죠. 8, 9 이렇게 하면은 10, 11 털고 이렇게 하면은 1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 넣게 되면은 1에서 31까지 수를 만들 수 있는 계산기가 됩니다. 이것은 계란판과 스티로폴 공 그리고 병뚜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이것은 요구르트병과 이 계란판으로 만든 건데 이것은 혹시 마방진이라고 아세요? 가로 세로 수를 더하고 해서 같은 수를 만드는 거. 이것은 요구르트병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거죠. 1에서 9까지 쓰고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이 모두 15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면에서는 쓰고 지우고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마방진 싫어했었는데 제가 이 발명품을 만든 뒤로는 마방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방진 교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뭘로 보이시나요? 네, 폐골풍으로 만든 겁니다. 마방진 교구를 움직이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계란판 계산기를 조금 변형시킨 건데 이것은 평범한 병뚜껑이에요. 병뚜껑인데 이게 몇일까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박수 좀 쳐주세요. 생각이 안 나. 네. 그러면서 수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아까 31까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하면 31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다 합하면. 그리고 32, 33, 34, 35 이런 식으로 해서 60, 63까지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뚜껑으로 이런 계산기를 만들었고, 우리가 보통 길이 재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하죠. 그 단위 중에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미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뭘까요? 네? 미터요. 네, 미터가 왜 중요할까요? 네? 네, 잘 모르죠. 대부분. 길이의 단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미터입니다. 1미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제가 만든 1미터 교구인데, 이것도 제 발명품이죠. 이것을 네임펜으로 눈금을 그으면서 숫자를 이렇게 쭉 100까지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1미터는 몇 센티미터? 100cm 딱 되는 거죠. 1미터가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미터법을 꼭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터법이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이후에 그 1790년도에 대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그 텔레랑이라는 정치가가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게 된 것은 수많은 그 민중들의 착취 때문에 대혁명이 일어났게 됐고,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자. 그래서 도량형을 재정비하면서 1미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미터를 센티하자. 100분의 1로 자르자. 그래서 센티미터, 1000분의 1로 자르자. 그래서 밀리미터, 킬로미터는 1000배 하자. 그런 의미로 1미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넓이를 공부할 때 맨 처음으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손바닥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손바닥의 넓이를 장판으로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전에 손바닥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제 넓이재기 자로 넓이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칸은 그냥 수를 세고, 조각 있는 칸은 2칸, 3칸을 합해서 한 조각으로 하자. 그래서 1제곱미터에 대한 단위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질문을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재도록 합니다. 삼각형 넓이를 재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바닥 넓이를 쟀던 방법으로 똑같이 조각을 세면서 넓이를 구하겠죠.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센 방법과 그럼 이것을 2배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반으로 나눈 방법 어떤 게 더 정확하겠니? 라고 질문하면서 제 장판 교구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장판을 자르는 거죠. 삼각형 넓이 공식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누기 2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혼나요 라고 대답을 하죠. 공식은 알았지만 그 공식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혼나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공식을 정확히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삼각형 넓이 공식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2를 했을 때 삼각형 넓이가 된다. 그래서 나누기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삼각형 넓이가 아니라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잘라줘야 된다. 이것을 한 번만 주석하면 완벽하게 운의 각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학을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평행사변형. 그렇죠? 평행사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모양이 찌그러졌으니까 불편해요. 잘라야 돼요. 잘라서 붙이는 거죠. 되셨나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원상 복귀를 합니다. 이것을 뚝 잘라서 짠 하고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판을 이용해서 살짝 칼집만 넣어주면 완벽한 수학 교구가 되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고 돈이 들지 않죠. 이런 방법으로 저는 넓이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상자는 뭘까요? 이 상자.
피자 박스로 만든 건데, 그렇죠. 휴지통으로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1리터 상자입니다. 1리터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모두 10cm인 상자. 이것이 바로 1리터입니다. 1리터. 그러면 이 1리터 우유팩에다가 물을 채웠다. 무게가 얼만큼 나갈까요? 무게가 바로 1kg이 나갑니다. 우리는 1리터 1kg 뭐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정작 1리터가 1kg인지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생활과 떨어진 괴리된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교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2리터 생수통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얼마큼 나갈까요? 아직 잘 안 되나요? 2리터 채우니까 얼마가 나갔어요? 2kg이 나가죠. 그렇다면 500ml, 답이 먼저 나왔네요. 500ml 채우니까 얼마가 나갈까요? 500g이 나가는 거죠. 이거만큼 들이와 무게를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교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700ml. 그럼 물의 무게가 얼마큼 나갈까요? 700g이 나가겠죠. 그런데 얼마일까요? 지금 1300g. 왜 1리터 300g이 더 나갈까요? 1리터 300g. 그렇죠. 병의 무게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뭐냐면 CD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 CD죠? 스티커를 붙여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시계. 그리고 이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제가 또 착시 팽이를 만들었습니다. 착시 팽이. 근데 팽이라고 하면은 뭔가 꼭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꼭지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제가 6개월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꽂을 수 있는 게 뭘까? 6개월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찾은 게 있어요. 완전 유레카 있었어. 딱 꽂으니까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너무나. 와, 유레카! 외쳤는데 이게 바로 뭐였느냐? 모나미 마카페뇨. 모나미 마카페. 이걸 6개월 만에 찾았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완벽한 착시 팽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팽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뒤집기 돌리기 판이 있죠. 우리 아이들 제일 힘들어하는 거. 뒤집기 돌리기. 90도 직각만큼 돌려주세요. 그림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반바퀴 돌렸을 때, 그리고 옆으로 뒤집었을 때 모습을 거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CD 케이스. 돈이 안 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수학교육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좀 뭐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찾았던 것은 뭐냐면 돈을 적게 들이자. 그래서 제가 1제곱미터 넓이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를. 그래서 여러분들 1제곱미터 넓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단위 안 쓰죠? 1제곱미터 단위를 쓰죠. 그래서 제가 1제곱미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미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신문지로 만든 작품이 바로 1제곱미터입니다. 신문지로 간단히 풀로 붙여서 만들면 1제곱미터가 되는데 우리는 1제곱미터를 보지도 않고 그냥 계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걸 잘 펼치면 어떤 상자가 됩니다. 상자. 잘 펼쳐보세요. 저 상자는 어떤 상자일까요? 저것은 바로 1톤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이 상자에는 1kg을 담을 수 있는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럼 가로에 10개, 세로 10개, 높이 10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1000배가 되겠죠. 1000배. 그럼 1리터 1000배, 1kg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1000kg, 그래서 1톤 상자. 이 속에 물을 담으면 1톤의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교구들이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죠. 다음 순서는 제가 그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아내가 열심히 고아서
완벽하게 청결한 그런 뼈입니다. 제 아들이 조립을 하고 있죠. 저런 퍼즐 보셨나요? 축구공. 제가 피자 박스를 이용해서 약간 큰 축구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커요. 평소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공보다. 네, 우리 딸과 아들입니다. 저희 마루타죠. 수학 공부할 때 저희 마루타. 네, 뭐가 보이네요, 저기. 저 안에 축구공 안에 뭐가 들었어요. 네, 이것은 우유팩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접고요. 제가 만든 작품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품입니다. 저의 작품. 이것은 일반 축구공이 되겠죠. 피자 박스로 만든 작품이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제가 만든 수학 교구 작품의 빙산의 일각이 됩니다. 빙산의 이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수학 교육의 경력은 학습지 경력 8년 반, 그리고 재활용품 수학 연구 경력은 지금 9년째예요. 그래서 거의 17년 이상 제가 교육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아직은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세계 수학 교육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저만의 수학 학습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RIM 운의 기록법인데, 1단계는 손으로 생각하기예요. 손으로 이것을 조작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조작하면서 이것을. 그 다음에 2단계는 눈으로 생각하기. 눈으로 보기만 해도 눈으로 답이 얼마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기. 이미지가 머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교구 없이도 머릿속에서 다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연필로 생각하기.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연필로 생각하기부터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학습 폭력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같이 저런 방법으로 4단계를 거쳐서 공부한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했던 90%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초등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구를 활용하지 않고 책으로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은, 저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학원? 수영장에 가지 않고 수영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은 뭘까요? 그 훌륭한 조건은 바로 저는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수학 교구를 많이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더라면 제가 세계 수학 교육을 획을 그을 수 있는 RIM 운의 기록법이라는 학습법을 만들게 됐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결핍은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핍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작은 소망이 뭐냐면, 세계 모든 나라의 초등 교과서에 저의 학습법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꾸준히 쉬지 않고 재활용품에 제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